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5일차 상시 보건 기출문제 5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네, 주어진 대로 여러분 데이터들을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부터 하겠습니다. 2.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1번 B1, K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1에서 K1 영역까지 블록 씌우고 홈탭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크기 18포인트. 글꼴 크기 18포인트. 자, 이중 밑줄을 지정하라. 여러분 여기 글꼴에 보면은 밑줄이 있어요. 밑줄. 여기 밑줄입니다. 여기에서 이중 밑줄이 있어요. 보이죠? 요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2번 B3, B4 B3, B4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 홈탭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C3, F3 C3, F3 홈탭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G3, J3 G3, J3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K3, K4 K3, K4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C3,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1. C3, F3 요까지는 셀 스타일 강조색 1. 홈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에서 셀 스타일 강조색 1. G3, J3 여기 G3, J3 요 영역이네요. 그렇죠? G3, J3 영역은 강조색 2. 홈탭에서 스타일 그룹에서 셀 스타일. 여러분들은 여기 보일 수가 있어요. 강조색 2. 3번 B5, B8 B5, B8이 어디죠? B5, B8 가로 가운데 맞춤. 홈탭에서 맞춤 그룹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이게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C4, J4 C4, J4 가로 가운데 맞춤이네. 이것도 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 K6, K8 K6, K8 가로 가운데 맞춤. 요거다. 그쵸? 클릭. 자, C4, J4 영역은 글꼴 굵게로 적용하시오. C4, J4 홈탭에 글꼴 그룹에 들어가서 글꼴 굵게. 자, C5F8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100만 kg을 표시해야 돼. 셀 값이 0일 경우에는 0, 100만 kg으로 표시하시오. 자, 천 단위 구분기호는 샵 쉼표 샵샵 샵도 있고 샵 쉼표 샵샵 0이 있는데 우리는 샵 쉼표 샵샵 0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0으로 하는 이유는 0일 때 0, 100만 kg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 단위 없어지고 여기 천 단위가 없어졌네요. 그럼 끝에다가 쉼표 2개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100만 kg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C5F8 요 영역이네요.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 때문에 사용자 지정 샵 쉼표 샵샵0 샵 쉼표 샵샵0은 천 단위마다 쉼표가 있는 거예요. 끝에 쉼표 하나 딱 넣으면은 천 단위가 없어지고 또 쉼표 하나 딱 넣으면 또 천 단위가 없어져요. 여기에 쌍따옴표하고 100만 kg 그 다음에 쌍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네, 됐네요. 자, 5번 B3, K8 영역의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고
B3K8 여기다 그렇죠? B3K8 영역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 들어가면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K5 영역에는 대각선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K5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테두리에 자, 왼쪽 사선, 오른쪽 사선을 한 번씩 클릭해주면 대각선이 생겨요. 확인. 네, 다 했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기본 작업 3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A4, H18 영역에서 2학기 합계가 1학기 합계보다 큰 숫자의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림꼴, 글꼴색,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학기 합계가 1학기 합계보다 큰 요건 뭐예요? 요거는 조건이에요. 그쵸? 조건.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림꼴, 글꼴색, 표준색 빨강 이거는 서식이에요. 서식. 먼저 A4, H18 영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A4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해서 A4서부터 H18 영역을 선택해주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규칙 클릭하고 자, 문제 보니까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자, 규칙이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여기 클릭하고 2학기 합계가 그럼 2학기 합계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여기 클릭. 그리고 F4를 2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 주셔야 돼요. 왜? H4, H5, H6 내려가면서 1학기 합계보다 큰 것들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다 해주고 또 1학기 합계 1학기 합계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2학기 합계가 1학기 합계보다 큰 이 조건이 완성되겠죠. F4 2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만 지워주셔야 돼요. 열 앞에 달러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림꼴, 글꼴색, 표준색, 글꼴색, 표준색, 빨강, 확인하면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계산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1번 표 1에서 사원 번호의 왼쪽에 첫 글자가 1이면 해외지사, 2이면 국내지사, 3이면 본부로 인사에 표시하시오. if left 함수네요. if 함수는 는 if 가로 열고 조건 1을 만족하면 쉼표 참 1이 표시되고 쉼표 if 가로 열고 조건 2가 만족하면 참 2가 표시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그쵸? if 가로 2개 열었으니까 2개 닫아줍니다. 자, left 함수는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겁니다. 지금 왼쪽 사원번호의 왼쪽 첫 글자라 그랬어요. 그럼 사원번호의 왼쪽 첫 글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레프트 가로 열고 레프트 가로 열고 사원번호의 쉼표 1 왼쪽 첫 글자를 추출했네요.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됐네요.
자, 그런데 왼쪽 첫 글자가 1이면 해외 지사래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자, 이거 복사하겠습니다. 레프트 컨트롤 C if 가로 열고 왼쪽 첫 글자로 추출한 값이 는 1과 같으면 여러분 1에다가 쌍따옴표 꼭 붙여주셔야 돼요. 왜? 레프트나 미드나 라이트로 추출된 함수는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쉼표. 이게 1이면 뭐란 얘기예요? 해외 지사. if 가로 열고 컨트롤 V에서 레프트로 나온 값이 이번에는 는 2면 뭐란 얘기예요? 는 2면 국내 지사. 나머지는 다 뭐예요? 3이면 본부. 가로 2개 열었으니까 2개 닫아 주셔야 돼요. 엔터. 자동 채우기. 네, 됐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거에서 조건 1, 참 1, 조건 2, 참 2를 다 찾을 수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사원 번호의 네 번째부터 시작되는 두 글자와 사원 번호의 네 번째에서부터 시작된 두 글자와 입사일의 연도를 이용하여 근속 연수를 계산하시오. 근속 연수는 2000 더하기 사원 번호의 네 번째부터 시작되는 두 글자 빼기 입사일의 연도네요. 자, 이 함수는 는 이어 가로 열기 날짜예요. 날짜에서 뭐만 표시해줘요? 연도만 표시해줘요. 자, 는 이어 가로 열고 2025년 5월 26일이에요. 그러면 뭐로 표시돼요? 이거는 2025만 표시되겠죠. 그렇죠? 자, 미드 함수는 는 미드 가로 열고 문자가 있으면 이 문자에서 시작 위치부터 쉼표 K까지 추출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미드 가로 열고 못생긴 기풍쌤 쉼표 4, 쉼표 2한 뭐가 돼요?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니까 기풍이 표시되겠죠. 기풍.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근속 연수 구해 보겠습니다. 는 가로 열고 그렇죠? 가로 열고 2000 여기 2000이네요. 2000 더하기 사원번호의 네 번째에서부터 시작되는 두 글자는 미드 함수로 추출하면 되겠죠. 미드 가로 열고 사원번호에서 쉼표 네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추출하고 가로 닫고 자, 미드 가로 닫고 가로 열은 거 닫아줘야 돼요. 요 가로 열은 거 닫아줘야 돼요. 자, 빼기 입사일의 연도래 이어 가로 열고 입사일 입사일 클릭하고 H2셀이 아닙니다. 아래 방향키 눌러서 H3셀 해줘야겠죠. 자, 아이고 이런 다시 하겠습니다. 는 가로 열고 2000 더하기 미드 가로 열고 사원번호에 쉼표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쉼표 두 글자 추출하면 되겠죠. 가로 닫고 그럼 뭐 여기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면 33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또 가로 닫고 여기 가로 닫아줬네요. 그렇죠? 가로 닫아줘서 가로 닫아주고 또 빼기 이어 자, 빼기 이어 가로 열고 입사일의 연도니까 H3셀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H3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자, 24년이 나왔네요. 그렇죠? 24 아래로 자동 채우기.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표 3. 3번 표 3에서 연수 성적이 가장 높은 1위는 별표 3개, 2위는 별표 2개, 3위는 별표 1,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자, if error choose rank eq 함수네요. if error 함수는 if error 가로 열고
값이 있고 1차적으로 값을 먼저 표시해주고 쉼표 값이 5, 6가 나면 5, 6 값을 표시해주는 거예요. 그쵸? 는 choose 값을 선택해주는 거예요.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이 선택이 돼요. k가 1이면 값 1이 표시되고 k가 2면 값 2가 표시되고 k가 3이면 값 3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랭크 EQ 함수는 자 순위를 구하는 거. 우리 랭킹 하잖아요. 그쵸? 기준 셀이 쉼표의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 0은 높은 수가 1등인 거예요. 지금 1은 낮은 수가 1등이고 여기에 옵션에는 0을 쓸 수도 있고 1을 쓸 수도 있어요. 0은 높은 수가 1등인 거예요. 먼저 연수 성적의 순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랭크 EQ 가로 열고 자 95점이 쉼표 자 이거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F4 쉼표 0 가로 닫고 엔터. 자 95점이 1등이네요. 자 수식을 복사하니까 순위가 딱 나와요. 자 이 보나마나 이 추즈 함수의 K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랭크 EQ겠죠. 그쵸? 추즈 랭크 EQ로 나온 값이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면 별표 3개 미음 누르고 한자 됐죠? 자, 별표 3개 컨트롤 C 했어요. 컨트롤 C에서 복사했어요. 컨트롤 V에서 3개 만들어주고 2위면은 랭크 EQ로 나온 값이 2면은 별표 2개 3이면은 별표 1 컨트롤 V에서 제가 한 겁니다. 가로 닫고 그쵸? 자, 엔터. 그러면 1위와 2위와 3위만 나오겠다. 4위, 5위, 6위, 7위, 8위까지는 다 오류가 뜨겠네요. 그쵸? 엔터. 1, 2, 3, 3위까지만 나와. 4, 5, 6, 7, 8까지는 오류가 떠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if 에러를 쓰는 거죠. if 에러 가로 열고 자 1차적으로 값을 즉 추즈 함수를 통해서 먼저 값을 표시해주고 오류가 생기면 오류값 즉 오류값은 뭐가 되겠어요? 이 공백이 오류값이 되겠죠. 오류값. 자 이렇게 1차적으로 그냥 추즈 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표시해주고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은 쌍따옴표 2개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엔터. 자동 채우기 됐나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다 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공백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4번 표사에서 인사고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명을 찾아 I22셀에 표시하시오. 인덱스 함수. 인덱스 함수는 인덱스 범위 쉼표 행 쉼표 열 범위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값을 찾아줍니다. 자, 는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줍니다. 0과 1이 있는데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을 찾을 때 사용합니다. 자, 맥스는 뭐 다 알아요. 그쵸? 는 맥스 가로 열고 범위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아줍니다. 먼저 인사고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인사고과 가장 점수가 높은 거 찾아볼까요? 는 맥스 가로 열고 자 여기 드래그하면 최대값이 나와요. 그쵸? 엔터. 그럼 이 최대값이 여기서 몇 번? 184. 이 184가 여기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매치 가로 열고 이 184가 쉼표 찾을 값 184가 요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예요. 쉼표 0. 정확한 값을 찾아줘야 돼요. 왜? 최대값이라는 것은 이 인사고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터. 7번째 행에 있네. 그럼 7번째 행에 있는 학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 인사고가의 최대값을 받은 학생 이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매치 값은 매치 입장에서 여기 행에 해당합니다. 자, 인덱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인덱스 요 범위 안에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이거 학생명이에요. 자, 학생명 쉼표. 그쵸? 학생명 쉼표하고 자, 매치 함수 쓰고 여러분 한 개 열밖에 없을 때는 그냥 매치 함수에서 행값만 적어주면 됩니다. 가로 닫고 그쵸? 가로 닫고 엔터. 박준홍이네요. 그쵸? 인사고가가 가장 높은 왜? 자, 요 값은 뭐 매치 함수로 나온 값은 8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8번째 있는 이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매치 함수로 나온 값이 7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행에 있는 이 범위에서 7번째 행에 있는 값을 찾아주겠죠. 그럼 7번째에 있는 값이 뭐예요? 박준홍이네요. 엔터. 자, 표 5번 보겠습니다. 표 5에서 부서가 생산부인 연수 성적의 평균을 계산하여 C34셀에 표시하시오. D31, D32 영역의 조건 지정. 평균은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반올림이니까 뭐겠어요? 반올림은 라운드잖아요. 라운드. 라운드는 숫자 쉼표 K잖아요. 숫자를 K 자릿수까지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여기 표시됐네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 그럼 이 K가 뭐란 얘기예요? 2란 얘기잖아요. 2. 자, D 라운드와 D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D 에버리지는 D 에버리지. D 에버리지는 뭐예요? D 에버리지 함수는 D 에버리지 함수는 가로 열고 표 범위에서 쉼표 열 제목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그렇죠? 열 제목의 평균. 요 열 제목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쉼표 조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지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표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제목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그러면 뭐예요? 표 5는 뭐가 되는 거예요? 표 5는 표 범위. 부서가 생산부.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조건에 이렇게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연수 성적의 평균이 연수 성적은 열 제목이 되는 거겠죠. 열 제목. 열 제목의 평균을 계산하여 C34셀에 표시하래요. 자, 그러면 조건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부서가 생산부이니까 부서 쓰고 생산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부서 생산부. 자, 이러면 이 부서를 보고 여기서 생산부를 찾기 때문에 제목을 부서를 써주고 생산부를 써줘야 돼. 그래야지 부서에서 생산부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는 보나마나 이거는 여러분 라운드, 즉 는 라운드 가로 열고 D 에버리지로 나온 값을 그쵸? 쉼표에서 2, 즉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먼저 D 에버리지를 통해서 자,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는 D 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표 범위에서 유포 범위에서 쉼표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 보니까 연수 성적의 평균이에요. 이렇게 열 제목을 이렇게 찍어줘도 되고 또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연수 성적은 세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써주셔도 돼요. 쉼표 조건 부서 생산부 들어가고 가로 닫고 엔터 나오네요. 그쵸?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반올림에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라운드 가로 열고 자, D 에버리지로 나온 값을 쉼표 2에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엔터. 됐네. 그쵸? 0이면 뭐 정수만 표시하고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로 표시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자, 분석 작업 1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득공제표의 소득공제는 행, 법인명은 열로 처리하고 값의 금액의 합계와 금액의 평균을 계산한 후 시그마 값을 행으로 설정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FE셀에서 시작하시오. 여러분, 피벗 테이블은 여러분 동일 시트의 문제도 나오지만 새 시트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든 피벗 테이블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3일차에 있는 피벗 테이블 문제를 꼭 그 7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왜? 거기에는 새 시트에 피벗 테이블 만드는 예제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 전체 선택하겠습니다. A2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누른 다음에 표 전체를 선택하고 삽입 탭에 들어가서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 자, 기존 동일 시트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 워크시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F2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됐네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이거부터 해야죠. 그렇죠? 소득 공제는 행. 그럼 소득 공제를 끌어다가 행에다 갖다 놓고 법인명은 열. 법인명 끌어다 열 갖다 놓고 금액의 합계와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네. 그럼 금액을 끌어다가 값에다 갖다 놓고 또 금액을 끌어다 값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게 금액의 평균이니까 요 금액의 합계는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들어간 다음에 평균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균 확인. 금액 2를 금액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시그마 값을 행으로 설정. 시그마 값을 끌어다가 행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 자, 보고서를 선택하고 보고서를 선택했나요?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의 임의 셀을 선택해야지만 피벗 테이블 분석 탭과 디자인 탭이 표시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셀 이렇게 클릭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피벗 테이블 임의 셀을 선택하고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레이아웃 그룹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 네, 됐네요. 금액은 기호 없는 회계로 표시하시오. 자, 금액이 두 개네. 두 개 다 기호 없는 회계로 표시해야겠죠. 위에 금액의 합계 클릭, 값 필드 설정. 자, 표시 형식 클릭, 회계. 자, 기호 없음 하셔야 돼요. 이게 기호 없는 회계입니다. 확인. 자, 두 번째 금액도 하셔야겠죠. 금액 클릭,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 회계, 기호 없음.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빈 셀은 별표 기호를 표시하고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자, 피벗 테이블의 임의 셀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갑니다. 자, 빈셀은 여기에 별표를 표시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다홍 피벗 스타일 보통 3으로 설정하시오. 피벗 테이블의 임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서 이 자세히 버튼 요거 보이나요? 자세히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다홍 피벗 스타일 보통 3 요거 보이시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요거 안 했다 그쵸?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열의 총합계만 설정 어디로 들어가요? 자, 피벗 테이블의 임의 셀을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 탭에 총합계에 들어가면은 열의 총합계만 설정 여기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피벗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요약 및 필터 탭에서 열 총합계 표시 요것만 체크하고 행의 총합계 표시는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분석 작업 2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이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을 이행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하시오. 순번, 이름, 성별, 주소인데 순번, 성별, 주소, 이름 순으로 정렬하래요. 자,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죠? 자, 표 전체 선택하고, 선택했나요? 자,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기본적으로 행이 바뀌면서 정렬이 되는 건데 이거는 열이 바뀌면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옵션 들어가셔야 돼요. 옵션에 들어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셔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인. 그 다음 행이 들어가서 오름차순도 아니고 이거 보니까 시옷 치읓 이응이에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순번 엔터, 성별 엔터, 주소 엔터, 이름 하고 추가 누르셔야 돼요. 추가 누르고 여기 순번, 성별, 주소, 이름 여기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됐네요. 그럼 순번, 성별, 주소, 이름 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4 기타 작업 보겠습니다. 매크로 1.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1번 2420 영역에 매크로 작업 선택하고 하겠습니다. 2420 영역에 금액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금액이네요. 금액은 다운로드스 곱하기 가격 달러 곱하기 환율이네요. 자, 매크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금액이네요. 금액. 자,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화문서 확인. 자, 24셀 선택하고 24셀 선택했어요. 는. 자, 다운로드스 곱하기 가격 달러 곱하기 환율이네요. 환율 클릭해주면 되겠죠. 환율은 F4 눌러서 고정해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 지금 다운로드스와 가격은 계속 바뀌어요. C5, D5, C6, D6 그렇지만 환율은 E2에서 E3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쵸? 엔터. 자,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하셔야 돼요. 자,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G3, G4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금액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금액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의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고 G3, G4 Alt키 눌러서 G3, G4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단추는 드래그하면 바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럴 때 금액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 매크로 금액 클릭하고 확인. 자, 텍스트를 금액으로 하래요. 여기 지우고 금액 하면 되겠죠? 금액 됐네요. 자,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딜리트 클릭 됐네요. 그쵸? 자, 다음 2번 2421 영역을 통화 형식 기호로 표시하는 통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통화래요. 자, 표 밖에 임의 셀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통화 확인. 자, 2421셀을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그룹에서 여기 보시면 통화 있어요. 통화. 그렇죠? 통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기본 동행의 사각형 빗면을 동일 시트의 G6, G7 영역에 생성하고 그럼 요거부터 하게 보겠습니다. 빗면 G6, G7 영역에 생성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의 빗면 요거다 그쵸? 빗면 사각형 빗면 요거 클릭하고 자 G6 G7 Alt키 눌러서 G6 G7 여러분 꼭 이렇게 셀에 착착 달라붙지 않아도 돼요. 그냥 G6 G7 셀 그 범위 안에만 도형을 만들면 됩니다. 자 텍스트를 통화로 입력하고 통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도형은 반드시 매크로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매크로 지정. 자 통화 됐죠? 통화 클릭하고 확인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자 차트 작업 넘어갑니다. 차트 작업. 자, 차트 필터 문제가 없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자, 1번 차트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합계 계열과 2016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여러분 요거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고 이게 차트 필터 기능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필터 기능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보시면 이게 차트 필터예요. 알겠죠? 클릭하고 자 합계 계열 합계 체크 해제 그 다음에 2016년 요소 2016년 체크 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적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자 컨트롤 Z 눌러볼게요. 완전히 제거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차트를 선택하면 여기 항목은 빨간색 테두리로 그 다음에 값은 파란색 테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파란색 테두리 왼쪽 아래 마우스 살짝 갖다 대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생겨요. 그렇죠? 이걸 마우스 왼쪽 버튼 꼭 누르고 위로 한 칸 올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딱 이걸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다. 이건 알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은 차트 필터 기능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차트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제거하고 2016 합계 체크 해제하고 2016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적용. 네 됐네요. 네 됐습니다.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장학금 현황. 그럼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 들어가서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 장학금 현황. 자 차트 제목의 테두리를 선택한 상황에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러면 홈 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굵게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자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스타일에서 자세히 미세효과 파란 요거다 그쵸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요거다 그쵸 클릭 다 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기본 세로축의 주 단위 단위는 또 기본 단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기본 단위 그 기본 세로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축 서식 자 기본 단위에 기본 단위 이걸 뭐로 하라고요? 2만 주 단위 일시 100 1000만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그림 영역 채우기 색은 진한 파랑 텍스트 80% 더 밝게로 설정하시오. 그림 영역은 여러분 여기 클릭하면 이 부분이 그림 영역입니다. 자 홈에 들어갈까요? 홈에서 채우기니까 여기 채우기 색을 요걸로 하면 되겠죠? 또는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 진한 파랑 요건가요? 진한 파랑 텍스트 80% 더 밝게 요거다 그쵸? 진한 파랑 텍스트 80% 더 밝게 클릭 성적 장악 계열의 2019년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 값과 항목 이름을 바깥쪽 끝에 표시하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적 장악 계열 요거다 그쵸? 2019 요거다 그쵸? 성적 장악 계열의 2019 요소는 요겁니다. 그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성적 장악 항목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또 한번 클릭해야지만 성적 장악 계열의 2019년 요소가 선택이 됩니다. 자 오른쪽 차트 요소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이네요. 그쵸? 바깥쪽 끝. 자,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클릭하면 되겠죠? 잘못했다. 잠시만요. 자, 오른쪽 마우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 가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냥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과 항목 이름이니까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갑니다. 자, 항목 이름과 아이고 요걸 선택하고 해야 된다. 그쵸?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갑니다. 지금 값만 여러분 여기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항목만 선택한 상태에서 성적 장학 계열의 2019 요소의 항목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갑니다. 값과 항목 이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선 표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체크한 거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림처럼 됐나요? 네, 됐네요. 그다음에 범례 표지가 없는 데이터표를 표시하시오. 자, 데이터표가 아니라 이제 요거는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자, 데이터 테이블. 아마 여러분 책은 데이터 테이블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 들어가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테이블에 범례 표지 없음을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범례 표지가 있는 거는 여기 앞에 범례 표지가 있는 걸로 표시됩니다. 근데 지금 범례 표지 없는 거니까 범례 표지 없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차트의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20%, 간격 너비는 200%로 설정. 자, 차트에서 항목 중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계열 옵션에 보시면 계열 겹치기가 있습니다. 계열 겹치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엔터. 간격 너비는 200%, 간격 너비 200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 영역의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그림자. 차트를 선택하고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효과 그림자.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요겁니다.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클릭. 표시하고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자, 테두리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합니다. 그럼 채우기 및 선 클릭하시고 테두리 클릭하시고 테두리를 열어주고 맨 아래 보면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까지 5일차 5일차 상시 보건 기출문제 5회 문제를 풀었습니다.